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2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재무회계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원가회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원가회계 문제는요 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파트마다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 하면, 자, 요런 개념들. 자, 우리 제조 원가 3요소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 3요소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와 그리고 간접 노무비 플러스 기타 제조 경비가 포함이 되겠다. 그죠? 자,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 가지고 우리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직접 노무비와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 가지고 우리는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가를 분류할 때 어떤 의사 결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관련 원가 또는 비관련 원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것들이 매몰 원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비용. 자, 포기한 대안에서 발생하는 순현금 흐름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가공 원가나 전환 원가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표현 맞다. 그죠? 자, 2번 직접 노무비는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에 해당된다. 그렇죠? 직접 노무비는 자, 기초 원가에도 포함되고 그리고 가공 원가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자, 기회비용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또는 최소 이익이다. 자, 틀렸습니다. 자,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 아니라 최대 금액 또는 최대 이익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4번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원가를 분류를 할 때, 자, 우리 제조 원가, 제품 원가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분류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번에는 3번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계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자,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 원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재료 계정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재료. 자, 요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제공품, 그리고 제품. 자, 우리 원재료 쪽은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물량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기초 원재료가 뭐 100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단기에 원재료를 매입한 게 뭐 400이 있었대요. 자, 합계가 500개가 있어요. 자, 단기에 우리 제공품에 투입한 게 300이 있었고요. 투입하지 못하고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게 200이 남아있어요. 그럼 합계는 똑같이 500이겠다. 그죠? 자, 우리 제공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공품은 작년 기말에 만들다가만 기초 제공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초 제공품이 한 500만큼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요, 자, 첫 번째, 자, 직접 재료비로 구성이 되고요. 좀 작으니까 좀 밀까요? 자,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세 번째, 제조 간접비가 있겠다. 그죠? 자, 이 원재료 계정, 그리고 자, 노무비 계정. 자, 노무비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노무비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해야 되나? 또는 발생했다고 해야 되나? 자, 발생이라고 적을게요. 자, 노무비는 발생이 200원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제조 간접비 계정에서는요, 자, 어떤 보험료,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보험료가 100이고 감가상각비가 50이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낫겠다. 그리고 임차료가 30 요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조간접비는 제공품으로 이렇게 대체가 될 거예요. 우리 그걸 보고 우리는 배부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요게 200원. 자, 요거 숫자를 좀 달리 할게요. 400원. 자, 여기에서 원재료 투입. 자, 원재료에 투입된 거는 우리 제공품 계정 차변에 계상이 됩니다. 자, 요렇게요. 이렇게. 그럼 직접 재료비는 300이 되겠다. 그죠? 자, 농업이 단기 농업이 발생액이 400만큼 되었대요. 자, 그러면 농비가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죠? 자, 농비는 400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발생했네요. 자, 이 제조간접비는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죠? 자, 200원이네요. 200원. 그러면 우리 제공품 계정 차변의 합계액은요. 기초 제공품 이거 다 금액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기초 제공품 500원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예요? 보자. 900원이 되겠다. 그죠? 900원. 자,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3요소의 합계액이다. 그죠? 300원 가고 400원 가고 200원 가고 그럼 합계액이 1,400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 중에서 완성이 된 게 있을 거고요. 자, 완성품이 된 게 있을 거고요. 또는 기말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대변은 언제나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00원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이 우리 40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완성품은 1,000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 완성품 1,000원을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전기에 완성은 되었지만 전기에 팔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품을 이제 단기로 2월에서 오면 기초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기초 제품이 뭐 한 700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완성품이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대체가 딱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합계가 1,800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합계에 1,800만원을 뭐라고 부르죠?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한다. 그죠? 자, 차대변이 똑같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제품은 판매가 된 게 있을 거고 판매가 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판매가 된 것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판매가 된 것을 우리는 기말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팔린 게 1,500원이라고 한다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300원이 되겠다. 그죠? 자, 요 내용을 알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자, 1번. 자, 단기 제품 제조가는 단기 제품 제조가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아, 대변에 기입하는 게 맞네요. 그죠? 또는 제품 계정에 차변에 기입한다. 이 말도 맞겠다. 그죠? 자,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 그죠? 요 제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이 말도 맞겠다. 그죠? 3번.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되죠? 기말 제공품은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겠지요. 4번.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말도 맞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원재료 투입량은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입된다. 그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집적 배부법을 이용을 하래요. 집적 배부법.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 부분에 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지금 절단 부분 요것을 묻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 안 적어지지?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조 부분은 수선 부분도 있고요. 전력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제조 부문에는요, 조립 부문과 그리고 절단 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배분 전 원가가 배분하기 전 원가를 의미하는 거다. 그죠? 수선 부분에서는 40만원이 발생했고요. 전력 부분에서는 20만원을 20만원이 발생했고, 조립 부분에서는 60만원, 그리고 절단 부분에서는 5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되었네요. 자, 배분 전 원가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합계액이 총 170만원에 우리 제조 간접비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 제조 부분에서도 제조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언제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만 발생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직접 배부법을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수선 부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수선 부분은요. 자, 비율을 잡을게요. 비율. 자, 수선 부분은 전력 부분에 100시간을 공급했고요. 그리고 조립 부분에 600시간. 자, 수선 부분 요거는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절단 부분은 200시간을 사용을 했네요. 자, 수선 부분이 수선 부분에 자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 수선 부분 또 수선 부분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식당 부서가 있어요. 식당 부서도 우리 보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조는 아닌 거잖아요. 식당이. 자, 이런 식당 부분에 있는 어떤 그 직원들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제조 부문 사람뿐만 아니고 식당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식당 부문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통상적으로 자기 부문에서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수선 부분 체크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총 공급 시간이 900시간이겠네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 백분율로 한번 고쳐볼까요? 자, 백분율로 고쳐보면요. 요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접 배부법은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 요거 고려하나요? 고려하지 않나요? 네,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용역은요. 요렇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제공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조 부문 간에는 서로 용역 수수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배우법은요. 그리고 조립 부분 600, 200 합치고 나면 800이 될 겁니다. 이 80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선 부분은요, 실제적으로 요 비율로 원가를 배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력 부분도 한번 해봅시다. 자, 전력 부분입니다. 전력 부분은 킬로와트를 사용하네요.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요. 자, 수선 부분에다가 60kW 그리고 전력 부분에는 제공하지 않고요. 자, 조립 부분에는 500kW 절단 부분에는 500kW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합치고 나면 1060kW를 제공을 한 겁니다. 자, 요것을 우리 다시 백분율로 한번 고쳐볼까요? 백분율로 고치게 되면 요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5.66%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용적을 공급하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실제로는 요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500, 500 동등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50%, 50% 요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것으로 우리는 배분을 해줄 겁니다. 전력 부분은 이렇게, 수sun 부분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배분 후 원가를 잡아볼까요? 자, 배분 후 먼저, 자, 배분 원가를 계산해 봅시다. 수sun 부분 40만원이 제거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배분 후 원가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렇게 하게 되면 다 배부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전력 부분도 어떻게 해요? 자기 부분의 원가를 전부 다 배부를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빈칸을 채워 볼 거예요.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우리가 배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 자, 여기 조립 부분은요. 자, 수선 부분 요 40만 원은 수선 부문에 우리 참, 수선 부문에 우리 40만 원은 요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조립 부분 그리고 절단 부분, 자, 40만 원 곱하기 75%를 하고 나면 조립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0만 원이 여기 포함이 되겠다. 그죠? 자, 절단 부분은요. 그렇죠. 40만 원 중에서 곱하기 25%만 우리 절단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요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전력 부문 2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20만 원 곱하기 50%, 그럼 1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조립 부문 3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절단 부문 10만 원, 10만 원 합치면 여기가 40만 원이 될 거고요. 여기가 20만 원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합치고 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제가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거는 한 30초, 한 20초짜리 문제? 그 정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40만 원을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학대해서 설명하는 거는요, 나중에 어떤 그 검사 능력, 그리고 어떤 이런 우리가 원가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또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어떻게 조금 키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학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배분 전 원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보조 부분만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40만 원, 20만 원을 우리는 배분을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 40만 원, 20만 원을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는 우리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 요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두 개의 수선 시간을 가지고 이 비율을 정해서 배부를 했잖아요. 전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전력 부분이 수선 부분에 제공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율을 구해서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거 만약에 단계 배부법이라면 수선 부분부터 한다. 그러면 요 위에 거는 요걸로 배부율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 부분은 다시 역으로 수선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상호 배분법은요. 용역 수수 관계를 모두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배분법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배부 전 원가를 잘 보세요. 자, 배부 전 원가는 170만 원입니다. 모두 다 합쳐가지고. 배부 후 원가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170만 원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 이 170만 원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왜요? 배부 원가가 이 보조 부분에서 배부 원가가 전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이 제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부 원가는 합치고 나면 0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 전 원가와 이 배부 후 원가가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를 빠르게 풀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이하기 이전에 평소에 훈련을 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논리를 잡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사고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사고력을. 자, 8번 문제는 자, 요렇게 풀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줘서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자, 방법에 따라서 보조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배우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단계 배부법은 단계적으로 떨어질 때마다만 용역 수수 관계를 인정을 하고 거꾸로 역으로 배분은 하지 않는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을 한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죠? 자, 좋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별 원가 계산 문제도 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 자, 말 문제로 나올 때는요.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뭐 작업 지시표 그리고 어떤 작업별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제조 원가 명세서 그리고 뭐 공정별 그리고 뭐 주문 소량 생산 그리고 얘는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수업 시간이 2교시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진행하도록 할게요.